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음, 오늘 또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희 컴퓨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차단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차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구독자님들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이에요. 민주시민이시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시민이십니다. 제게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비겁하게 이렇게 댓글을 다는 정도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도움을 또 다른 시민께서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릴 수밖에 없고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마음이 뭉클해요. 댓글을 보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은 참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저희 사회에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데 어떤 범죄 피해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로 뒤집히는지 본건에서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시민 여러분들이 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생 세계에서 벌어지는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 맹수들이 하이에나들이 어떤 그 떼지어 있는 초식동물은 빠르잖아요. 이렇게 확 뛰어 들어가서 그 중에 약한 것을 하나 골라서 막 추격하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막 도망 다니고 그럴 때 협공을 해서 한 마리를 잡아서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초식동물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전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새끼도 낳고. 어떤 초식동물은 일생 내내 그런 하이에나 만날 기회가 없을 거예요. 빠르게 뛰고 또 무리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뭐 어떤 위험이 감지돼서 따닥 소리가 나면 후다닥 뛰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뭐 하이에나 만나보지 못한 초식동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이에나들은 계속 뜯어먹는 거죠. 그 약한 것들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표적이 되면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뜯어먹는 거죠. 네. 시민 여러분 자신과 또 그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 아버지 어머니들 지금 이런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한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면요 경제적으로 쩔딱망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죄를 뒤집어 씌우면 감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생명 위협도 받고 또 제가 뭐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거친 환경 가운데에서 일을 해봤어요. 그런 통영경찰서의 그런 부채도사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보다 여러 배 더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따져보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고 저희들의 안전도 또 보호하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여러 시민들께서 뭘 돕고 싶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제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지금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도 광고 안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런 것과 그 목적이 틀려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또 공유 부탁드린다고 댓글 부탁드린다고 많은 조회수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 많이 확산돼서 공론이 형성되기를 바라요. 댓글은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 그 고소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관할지로 내려와서 다 조사 안 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소 고발했던 게 그대로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판 청구권이 있어요. 범죄 피해를 당하면. 하지만 현실 가운데 조선시대 1400년경에 있었던 그 세종대왕 세조 그때 그 시대 부민 고소 금지법, 지방의 관리들 일반 백성들이 고소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부패하고 망한 것입니다. 평양감사를 누가 마다하랴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네. 거기 가갖고 아무리 착취해도 거기는 거기는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 평양 그쪽은 또 미인들도 많고 거기 평양감사 가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냥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백성이 아니에요. 착취의 대상이지.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인데요. 그 법은 실정법, 실제로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범죄들이 은밀하게 깊숙이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 그 댓글로 이렇게 댓글로 나오는 여러 시민들의 그런 눈물을 보면서 또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이 또 보시는 거죠. 이런 여론들을, 이런 시민들의 공론을 건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이런 나라의 시스템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 이런 나라를, 이렇게 썩어가는 나라를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손자들한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그칠까요? 아니에요. 필리핀도 70년대에 잘 살았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셨을 때 그 필리핀의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잘 살았어요. 베네수엘라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원부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원유 매장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먹는 거예요. 10대 어린아이들이 매춘을 하는 거예요. 범죄율이 정말 1, 2위를 다투는 거죠, 세계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면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많아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까? 만약에 이 나라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고 땀 흘리는 사람들한테 노동의 대가가 돌아가면 왜 일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하기 싫어서 외국에서 인력들을 이렇게 이렇게 손쉽게 인력들을 수입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임시 방편이죠. 또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또 국내에서 적지 않은 월급들을 받죠. 그 한국 사람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죠. 여기 건설 현장에 가면 그 외국인들 한국인들이랑 차별 없죠. 어떤 공장이나 그 어떤 그 조선소 같은 데 가도 대부분 외국인들 많이 고용해 쓰죠. 우리나라 또 기술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핵심 기술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숙련해 주면 또 이제 그분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기술자 대우를 받고 더 많은 또 월급을 받으면서 잘 사는 거죠. 뭐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서 그분들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도 왜 이러냐? 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해주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비싼 학비를 대고 대학을 졸업해서 또 여기서 소비를 하고 애를 낳고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국인이랑 동일한 월급을 받고 인건비를 받는다면 그 동남아나 중국 동북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어떤 물건을 사도 한국에서 하나밖에 못 사는데 거기서는 3개, 4개, 5개 살 수 있죠. 농산품 더하죠. 정말 값어치가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서 소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 낳고 가정을 이루고 집세를 내고 집값은 굉장히 올려놔서 20, 30대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비싸요 월세가. 그런데 이렇게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통영경찰서처럼 그 부채도사들이 그냥 부채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디에 이권이 있고 어디서 돈이 들어오면 그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보험 사기꾼이든 거기 돈이 되면 거기 편을 들어주는 거죠. 공문서 다 위변조하고 영상까지 건드려서 위변조된 걸 사용하는 거죠. 내가 다툴 데가 없어서 경찰서 가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범죄 경력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사람들과 그렇게 분쟁해보지 않았습니다. 원수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이런 일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악성 민원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그분들의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문서를 만들어서 영상이 버젓이 있는데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을 한 아반떼차가 저희 앞으로 와서 자기가 그 차가 산타페 차를 추돌한 장면이 지금 통영경찰서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공소사실에 빠져 있고 영상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 허위 아닙니까? 내가 어제 보여드렸듯이 노을 전망대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통영시의 노을 전망대에 갓길이 있으면 제가 지금 구속돼도 좋습니다. 거기 갓길이 없는데 수사 서류에 갓길이 있어서 갓길 안에 저희 차가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갓길 안에 있었으면 뭐 앞지르기도 아니네요. 응? 끼어들기도 아니고. 그거 뭐 7m 폭 두세 대가 뭐 넉넉히 지나갈 수 있네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보험 사기꾼을 돕고 보험 사기꾼과 함께 짜고 해먹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은 그 사건의 피해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만만한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 조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거기다 허위 사실을 적어서 그 남편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저희 아내가 어떻게 알고서 그 통역한테 막 따져서 음주운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러고 도장 찍어놓으면 제가 졸지에 음주운전을 하고 오다가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겨서 또 뭐 교사죄가 있네요. 뭐 해외 운전면허를 이렇게 갱신하지 않았으니까 무면허라고 하니까 그 구부러진 길에서 거기 누가 거기다가 세워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한 데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그걸 또 남편이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했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나중에 그건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예민해지고 그럴 때 포도주 정도 그런 거 좀 그것도 잘 마시지 않아요. 음주운전이라고 써놓고 산길에서 욕도 없었고 협박 공갈이 없었다고 볼펜 글씨를 써놓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범인을 한 사람, 만만한 사람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다가 도장을 강제로 찍든 어떻게 하든 도장이 들어가면 그냥 피의자가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그게 피의자 조서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왜 무슨 영문으로 거기를 끌려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천장에다가 차 수갑을 매서 대롱대롱 매달아서 그 항거하지 않는 부녀자를,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파렴치하게 그렇게 데려가서 그 계속 간판에 가두겠다고 협박해서 도장을 갖다 찍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아픈 사람을. 그러니까 두렵고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도장을 찍고 저한테 조서를 가지고 밤에 들어왔어요. 12시 넘어서. 저는 그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속도 뭐 온갖 군데를 다니면서 이 근처에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가출 신고 무슨 이렇게 실종 신고도 하고 이틀 동안 그랬죠. 나중에 밤에 와갖고 그 조서를 보니까 그 조서에 써 있는 게 너무 끔찍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서인지 아냐, 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피의자 조서니까 거기다 도장 찍었으니까 피의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수정을 시켜줄 테니까 일단은 밤에 이거 찍어야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안 찍으면 구속영장 신청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섭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요, 이게
대구 정서경찰서에 보험 사기를 쳤던 사람들 제가 112 신고를 했어요. 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왜냐하면 이 산타페차 사람이 돈을 계속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아반떼 차에 블랙박스를 좀 보여달라고. 우리가 뭐 충격한 사실이 있는지, 또 우리 정말 그 충격한 사실이 있는지 내가 그걸 좀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고 이 사람이 계속 협박한다고, 돈을 과다하게 계속 한 번 주고 두 번 드렸는데 또 계속 와서 100만 원, 100몇십만 원 이렇게 계속 요구한다고. 그거 내가 충격 장면만 보고 내가 돈을 줘도 줄 테니까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 보여줄 것처럼 아반떼차 측에서 하다가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보여준다고 그러고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타일렀어요. 당신은 지금 나이도 젊은 사람이고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데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형사 신고하고 그러면 처벌받지 않냐. 그때는 제가 잘 몰랐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찰들이랑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몰랐죠. 근데 대구 성서경찰서에 112를 통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112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갔는데 저는 몰랐죠. 그게 수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죠. 근데 12월 초쯤에 11월 말 정도에 저를 불러서 가서 뭐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는데 아파도 이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소인 보충 조사도 아니고 진술 조사였습니다. 근데 그 진술 조사도 제가 사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엉터리로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진술한 대로 적지 않고 엉터리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 사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수사관이 엉터리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사인할 수 없었어요. 다시 작성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장시간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끔 차가 다 끊어질 시간까지 그렇게 붙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머리도 아프고 허리에도 굉장히 큰 그런 통증이 느껴져서 그래서 아무튼 일어나고 왔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몸이 편치 않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통영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건도 시키지 않고 저에게 수사 진행 통지서 같은 거 중간 통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입건이 안 된 거예요. 12월 달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입건을 안 시킨 겁니다. 이 사건 번호로. 접수 번호로. 넌 이 접수 번호, 이 사건 번호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를 받을 때 제가 한 장 이렇게 한 두세 장 써갖고 가서 제출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취지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1부터 8까지 제가 신고하는 피신고인, 그러니까 고소인이죠. 있는데 7, 8이 누구냐면 7, 8이 산타페 차에 관계되는 사람들이에요. 산타페 차에 관계되는 사람들인데 저는 영상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부딪힌 거를 제가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차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람이 병원에 누워야 될 정도라고. 그래서 2차, 3차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보여주면서, 차도 안 보여주고 블랙박스도 안 보여주면서 그렇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참 이거 대단한 그물에 걸려들었구나 여기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통영경찰서로 저를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제가 그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처벌해달라는 말이, 형사처벌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7, 8 형사처벌해달라는, 산타페 사람들을 형사처벌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없고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네. 그 사람들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처벌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좀 조사해주고 영상 블랙박스를 보고, 아니면 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걸로.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위에 아반떼 사람들은 확실히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고 보험 사기도 있다고 제가 의심했어요. 제 눈앞에서 보험 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산타페 사람이 이 사람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저한테 알려줬었거든요. 그리고 앞지르기도 목격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금액도 너무 크고 또 욕도 하고 그랬고, 어떻게 부딪힌 것도 확실히 보여주지 않고 왜 피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 사기까지 쳤다면 저희를 기망해서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겁도 주고 공갈을 해갖고 그 기망도 있고 사기도 있고 공갈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벌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산타페차는 처벌해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산타페차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주차 상태에서 박힌 사람이라서 그래서 차만 고치면 된다는 저를 갖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차만 고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저희 책임이 아니죠.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통영경찰서에서 보여준 영상은 아반떼 차한테 부딪혔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초기에 돈을 받고 또 받고 뭐라고 그랬는지. 이게 10월 18일 날 녹음입니다. 사이즈 마시 모르는 사람 차가 살았냐? 병원을 우리 사이는 내가 차에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니 그래도 제가 차 사고 난 거 밑에 박살난 거 보고 아이고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 정도 같으면 왔다는 놓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네. 사장님 아이고 이 사람은요, 산타페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사기,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돈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통영경찰서로 끌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통영경찰서 제가 몇 달 전에 가서 그렇게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차가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 정도 사고면 사람이 병원에 누워야 될 정도라는 거죠. 아니 나는 모르고 그냥 엊그제 그래서 아무튼 이 녹음 말고도 다른 녹음과 문자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제가 아무튼 영상을 볼 때 톡 그렇게 터치 정도 한 건데 그 범버나 그 앞에 어디 망가진 데도 없는데 차가 내려앉았다는 거, 그걸로 사람이 병원에 누워야 될 정도라는 거. 근데 그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아프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밖에 나와 사진 찍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입증 자료들이 있어요. 그 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는데 아프다는 거죠.
또 그 차에 부딪힌 거는 가해 차량이 아반떼 차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험 가입 증명원에 롯데보험 저한테 1차 배상을 받고 2차, 3차로 2차 또 받고 또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내가 블랙박스를 보겠다 그러니까 통영경찰서에서 전화를 차단하라고 그래서 차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차단을 해놓고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또 보험금을 2번 받은 거죠. 그걸로. 사고가 난 날 저한테 돈을 받으면서 보험 청구를 했어요. 사고 신고를 해서 DB사에. 그래서 통영경찰서와 짜고 그 며칠 후에 또 돈을 받았습니다. 단독 사고 처리를 했어요. 단독 사고 뭔지 아시죠? 단독 사고는 말하자면 자기 혼자 사고를 낸 게 단독 사고예요. 그 단독 사고 처리를 이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들어보세요. 건데 22년 10월에 살 어디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건 관련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피해자분이시라는 거예요? 가해자분이시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피해자입니다. 그럼 이 차는 단독사고 처리 접수해서 처리받으신 건데? 자, DB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독 사고 처리. 만약에 저희 차가 가해자라면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아야죠. 아무튼 기망이 됐든 협박이 됐든 배상을 해줬죠. 그거 받고 또 보험회사에 단독 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사기로 한 것입니다. 누가? 산타페 차주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교사하고 누가 지휘 감독을 했냐면 통영경찰서가 한 것입니다. 입건도 시키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 조사도 안 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없고 그 며칠 있다가 그리고 그렇게 2번, 3번을 받았잖아요. 사기로. 그리고 3차로 이렇게 롯데사에 또 보험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또 가해자 아반떼차, 피해자 산타페차 이렇게 해서 또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아반떼 운전자는 아반떼차를 운행할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반떼차 보험 서류가 아니에요. 이 아반떼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롯데보험에 또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피보험 차량은 아반떼차가 아니라 제3의 차입니다. 사고 현장에 없었던 차예요. 그 차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아반떼차로 말미암아서 삐끗했던 거 또 이렇게 저희 아내를 차에 막 태우려고 그럴 때 아반떼차에 태우려고 그럴 때 이렇게 차에 뛰어들어가면서 경초에 무리가 와서 삐끗했던 거 그런 상해들을 이 롯데보험에서 지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사결과 통지서에 통영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저에 대한 손해를 보험 처리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는데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보험이 없으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럼 이 사람 공소 대상이거든요.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사고도 유발했고 또 중앙선도 밟았고 본인들이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고 보험금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받아 챙겼고 사기죠. 또 이거 보험금을 사기로 또 받고 저한테도 받고 이걸 알면서도 또 보험 신고 청구를 하려고 이렇게 신고를 한 거니까 보험금은 못 받았어도 보험 사기 미수죄가 있죠.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을
통영경찰서에서 다 덮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보험사기죄로 오히려 저를 보험 사기를 친 사람들을 충동질해갖고 저를 무고죄로 건 거예요. 그래서 제 사건이 대구 서부지청에서 구공판 한번 해부했고, 여기 해운대 경찰서에 또 구공판 한번, 구공판은 아니죠. 부산 동부지청? 거기에 송치가 돼갖고, 얼마 전에 또 보충 수사를 하셨대요. 저는 이게 검수완박의 폐해라고 봅니다. 경찰이 검찰과 동등해진 거예요.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쉬틀리면 검사도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판사도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구공판을 회부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통영경찰서가 진원지라고 생각합니다. 통영경찰서는 자꾸 다른 말을 하는데요. 나는 검수완박 전에 감히 통영경찰서에서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험사기 범들과 보험사기를 쳤던 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저를 집단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왜 고소사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지 아세요? 그것도 일종의 전과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고죄로 2군데, 3군데에서 공판에 회부되어 있고 송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상습범이다 이래서 또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내가 무고가 있습니까? 내가 영상 위변조한 거 휴대폰 영상을 쓰지도 않았는데 썼다고 그래요? 녹음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수많은 서류들, 허위 공문서가 있는데 허위 공문서나 휴대폰 영상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그게 고소고발했던 건데 시키는 대로 그게 죄가 성립이 됩니까? 그리고 고소고발을 안 받아주고 경찰서 못 들어가게 해서 경찰서 문 앞에 공익고발합니다. 통영경찰서장님. 그렇게 범죄 신고를 한 건데 그게 시민들이 봐도 도움이 되는 공익고발이고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지 그럼 어디 가서 고발합니까? 내가 버스터미널을 가갖고 여러 사람 앞에 공연했어요? 어떤 사람들 특정인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로 그랬어요? 내 아내를 치상죄를 씌워서 영상과 다른 그런 공문서로 체포하고 고금하고 조서에 허위를 써서 강제로 도장을 받고 송치를 시켜서 그 남편도 그걸 따지니까 구공판에 회부하고 또 구공판에 회부하고 전국으로 뭐 이렇게 경찰서에 전화 오게 만들어서 가면 조사 안 해주고 그냥 송치시켜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막장 아닙니까? 이게 막장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전과 기록을 만들어서 멀쩡한 시민을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일들이 없습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거예요? 시민 여러분, 댓글 보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시고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있는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나한테 어떤 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 만큼 살았어요. 난 일생 동안 누구랑 원수진 적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누구한테 협박받은 일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동영상에 나갔던 그런 경찰서 그런 수사기관들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